먼저는요, 와야 선발을 하죠. 가장 먼저는 모집을 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요, 뭐 면접이라든가 사람을 뽑는 것과 관련돼서 대부분의 지식과 노하우는요, 선별에 있어요. 그런데 언더백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는요, 선별을 하고 싶어도 모집이 돼야 선별하죠. 그래서 1단계 모집이에요. 그 대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제품을 출시했는지 뭐 뉴스에서도 다뤄줘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언더백 기업은 안 다뤄줍니다. 인재 채용할 때 그거 말해 주는 겁니다. 인재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장 먼저 EVP, Employee Value Proposal.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마케팅 이야기할 때 CVP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Customer Value Proposition이죠. 고객 제한 가치. 이것을 앞단으로 바꿔서 Employee 제한 가치라고 했어요. 에드 마이클스가 인재 전쟁에서 이 책이 나온 지도 벌써 2003년인가 4년인가 그래요. 근데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원을 하나의 고객으로 바라보고 내가 직원을 뽑는다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일자리라고 하는 상품을 인재에게 제안해서 마케팅적 관점에서 인재를 하나의 고객으로 바라보고 내부 인재, 외부 인재 다 포함한 의미예요. 고객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나의 일자리를 계속해서 구매할 건가. 직원들은 1년에 한 번씩 회사의 일자리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연봉 재계약할 때마다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6대 항목을 챙겨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흥미있는 일. 두 번째, 훌륭한 회사. 매력적인 보상. 성장과 자기개발, 개인, 가족 생활에 대한 요구, 인간적인 측면 이 6가지 요소를 에드 마이클스는 요즘의 인재들이 기업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EVP다 그랬어요. 저희가 한번은 표현을 이렇게 좀 써봤어요. 저희가 이제 기독 경영 컨설턴트 이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내니까요. 그쪽에 관심이 있는 인재들이 쫙 한번 모이더라고요. 때로는 저희가 HR 경영 컨설턴트 하니까 그쪽 관심 인재가 쫙 모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채용 공고문을 낼 때 공고라는 표현은 우리가 씁니다만 실제로는 뭐예요? 상품을 마케팅하는 상품 제안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패예요. 상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물건 하나 이런 포인트 하나 판매할 때도 상세 페이지 얼마나 잘 씁니까? 페이지 수가 MOP 원 모바일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10페이지, 2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신경 쓰고 경영자분이 컨펌하시죠? 셀링 포인트 잘 나왔는지. 채용 공고 그 이상으로 컨펌하시고 경영자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셀링 포인트 찾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선발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선발은 질문, 관찰, 토론이에요. 가인즈 컨설팅 그룹에서 인재를 알아보는 것은 5가지 방법을 합니다. 첫 글자를 따서 신지정사영이라고 불러요. 이 내용은 제가 MBA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별 단위의 강의는 가인즈 캠퍼스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도록 하고 위에 검색창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신지정사형을 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저의 2시간짜리 강의랑 그 다음에 면접 질문지, 가산점 항목, 감점 항목 이게 다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신체적으로는요. 얼굴 표정,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 시간관리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위에 있어요. 사람이 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몸 잘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지적인 거예요.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관련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간호사가 간호 지식 없으면 안 되죠. 목수가 이렇게 소재에 대한 지식 없으면 안 되잖아요. 경영 컨설턴트가 경영학 기초 지식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 봐야 돼요. 세 번째가 정서적인 겁니다. 그릿이 얼마나 있는가? 긍정적인 태도인가? 이거 봐야 돼요. 네 번째, 사회적 관계망들.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일을 하는지, 싫어하는 사람과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도 나름대로 협력이 가능한지, 이런 게 이제 사회적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적인 것은 뭐 다른 의미라기보다는요, 의미적인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흥청망청 뭐 이렇게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배부른 돼지로만 남고 싶은 건지 아니면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조금 지향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건지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또는 나의 후대가 나를 기억해 줄 만한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지 저는 그걸 그냥 쉽게 영적이다 혹은 의미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비전과 가치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쪽에 있는 신지정사가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이 질문할 동안 관찰해야 될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면접하는 사람들이 서로 토론해야 될 요소가 뭐고 채용, 보류, 탈락 요 3가지예요. 그래서 2명이 같이 면접봤다, 3명이 같이 면접봤다 그러면 보류까지는 괜찮은데 1명이라도 탈락을 표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의견을 잘 들어보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경영자가 최종 결정은 하죠. 그러나 부서장이 이 사람은 조금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습 기간에 그거 확인합시다 하고 채용을 하든
아니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사 채용 공고를 본 순간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순간의 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채용 합격 통지예요. 채용 합격 통지를 어떻게 하세요? 문자 보내고 끝나십니까? 아니면 전화로 합격됐습니다. 담당자 막내가 전화하고 끝납니까? 이 순간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이 회사 갈지 저 회사 갈지 아직 결정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합격자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재를 많이 놓쳐보기도 하고 인재를 많이 잡아보기도 한 회사들은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합격자 관리 CAC라는 게 있습니다. 입사 2주 전. 통상 합격 통지를 하면 2주 후 정도가 첫 출근일이 가장 적절해요. 이거 막 2달, 석 달 되면 또 이탈해버립니다. 너무 급하면 좋은 인재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입사 2주 전, 입사 1주 전, 입사 3일 전, 입사 1일 전. 그래서 웰컴 문자 전송하거나 웰컴 레터 전송하거나 근로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거나 이런 흐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적응하는 거죠. 입사 첫날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토스, 네카라 쿠베당 토 할 때 토잖아요. 토스는요. 출근한 직원은 회사가 보낸 이메일을 출근하자마자 딱 받아요. 토스가 추구하는 목표, 전략, 일하는 방식, 문화,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30가지 미션을 소개받아요. 이승건 대표는 매달 한 번씩 6시간을 내가지고 신입사원들에 대해서 토스의 사명, 비전, 가치, 문화, 그 다음에 회사 내부에는 자동응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질문도 할 수 있고 답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까지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인재들이 모이는 거죠. 저도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려는지 좀 고민은 되는데 들어올 때마다 입사 첫날 제가 합정동이잖아요. 합정동에 가까운 데 뭐가 있냐면 저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그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알렌, 언더우드 이런 분들의 묘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적인 이유, 물론 저는 신앙인으로서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만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이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삶과 직업을 일치시켜서 정말 내가 이 조선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뼈를 묻은 거다. 나는 뼈를 묻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과 삶을 구별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개인의 삶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대화도 하고 또 산책로가 예뻐요.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사할 때 면접 봤을 때 대답했던 이야기 또는 면접 봤을 때 제가 발견했던 장점 혹은 부족한 점 이런 부분들 앞으로 3개월 동안 지켜보겠다. 잘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거 1대1 미팅 합니다. 여전히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센터장들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이랑 같이 3명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그 시간이 길면 1시간, 짧으면 한 40분 정도 됩니다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웰컴 키트도 주고 그렇죠. 그래서 웰컴 키트 더하기 플레이북을 그에게 주고 입사 첫날 시간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옆에 튜터를 붙여서 첫날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 첫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내가 몰입하겠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아실 겁니다. 처음에 작게 금 간 그 금이 나중에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환영, 회사 소개, 일하는 방식, 과업 설정, 리더 미팅. 첫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 시간입니다. 자기성장 PT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성장 PT는 앞에서 멋있게 발표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입사하기 전에 나의 상태와 입사해서 3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회사 내부의 선배들로부터 내가 성과도 내고 학습도 하고 문화에도 적응했는지에 대해서 신지정사영의 관점에서 입사하기 전에 나 3개월 동안의 나 앞으로 9개월 동안의 도전 이것을 발표하게 하는 겁니다. 앞에서 발표하게 하든 아니면 앉아서 그냥 토크하게 하든 아니면 1대1 미팅으로 해서 제가 이랬습니다 라고 대화하게 하든 그게 간단한 사내 인터뷰의 개념이 되어서 수습기간을 통과할 때 자부심을 가지고 통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3개월 뒤에 당신은 신지정사형 관점에서 어떤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를 입사 첫날 말해줌으로써 역기획으로 역산해서 그러려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OKR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OATE 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목표, 행동, 시간, 평가 방식이죠. 개인이 발표하고 나면 리더가 나와서 팀장이죠. 팀장이 나와서 크라운 커미트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 3개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내가 바라볼 때 이 사람의 강점은 이런 거다. 이 사람을 앞으로 대화할 때 이렇게 불러달라. 이 사람과 소통할 땐 이렇게 해달라. 간단하게 크라운 커미트 해줘요. 그러면 셀프 PT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3개월 동안 일했다. 그리고 이제 수습 수료증을 주고 선물도 주고 단체 사진도 주는 그런 것이 수습을 통과시켜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채용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기까지가 채용입니다.